안녕하세요. 유돈로우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자 소송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대기업, 건설사, 사내 변호사로 일했던 김원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변호사님, 원래 이 건설 사업이라는 게 엄청 다양한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얘기해 보고 싶은 것이 하자와 관련된 소송인데 하자와 네. 관련된 분쟁도 많이 있었나요? 네, 사실 이제 건설이라는 게 하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요. 관계이다 네. 보니까 어떤 현장이 준공이 됐다라고 하면 바로 그 다음은 이제 하자에 대응하는 걸로 이제 넘어가고 네.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네. 저도 주변에 보면 이렇게 작은 인테리어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인테리어 업자랑 하자 때문에 분쟁이 경우인데 이렇게 큰 건물이나 아파트를 짓고 나면 하자가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주로 어떤 하자가 많이 문제가 되었나요? 우선 하자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물건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좀 물건에 뭔가 흠집이 있다, 네. 예, 결함이 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예.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해서는 법원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하자 소송과 관련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하자 유형 중에 균열 하자가 있는데, 근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생각해 보시면 철근이 안에 이제 심어져 있고 이제 콘크리트를 그 위에 이제 타설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러면 철근이 이제 심지가 되고 콘크리트가 이제 둘러싸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콘크리트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쓰고 어떤 좋은 기술자가 오더라도 양생 과정에서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때 이제 미세한 균열 가지고는 기능상이나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균열이 생겼다고 이걸 하자 소송을 하려고 해도 네. 이것이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시공사들은 네. 이런 미세한 균열들은 시공상 허용될 수 있는 하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까지 이제 손해배상을 하고 보수를 해줘야 되냐 주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미세한 균열도 하자로 보는 것이 현재까지의 판례의 입장입니다. 어떤 큰 균열은 미세한 균열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미세한 균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안전상 지장을 줄 수 있는 예. 하자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예. 하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균열 하자 말고도 다른 다양한 하자 유형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균열 말고도 누수가 생긴다거나 벽이나 천장에 결로가 생긴다든지 그 결로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전기시설, 수도시설, 난방시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서 예쁘게 조경을 해놨는데 그 조경목이 고사한다. 네. 이런 것들도 하자로 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하자가 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있다고 하면 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네.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자 소송을 하는 어떤 과정 이런 것이 있을까요? 1단계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이 하자에 대해서 시공사에다 보수를 청구를 하게 되겠죠. 근데 시공사가 이거를 제대로 다 보수를 해줄까요? 잘 안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일했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미지도 중요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든지 보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사실 공사비라는 것들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소송에는 사실은 이겨야 되잖아요. 네.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지 이 하자 소송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하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하자인지가 중요하겠죠. 첫째, 하자인지 여부를 첫째 판단하기 하자인지가 때문에. 중요하고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네. 이제 하자라는 게 건물을 짓고 나서 쓰다 보면 네. 계속 노후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과연 짓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후화가 된 건지 아니면 사용상의 사용자가 네. 과실로 부셨다든지 아니면 그런 그걸 흠집을 구별을 냈다든지, 해야겠네요. 예, 그런 네. 것들을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것들의 구별이 쉽지 않은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거를 법적으로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맞습니다. 그 하자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씀하신 네네. 거죠. 그런 것들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을 살펴보면 2년인 것은 간단한 마감 공사 같은 게 2년으로 제가 알고 이제 있고 간단한 맞습니다. 공사들을. 그다음에 위생 설비, 가스 설비, 창호 전기 등 이런 작업들과 관련된 건 3년. 네. 그렇죠? 그다음에 대지 공사, 철근 공사,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5년, 네. 그리고 아예 기초공사는 한 10년까지 네. 이 기간 안에 청구해야 되는 것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소송에서 이기려면 그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렇죠. 네, 이제 보통은 소송에서 청구를 하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입증 책임이 있다 보니까 이 하자가 언제 발생했고 시공상의 과실이고 이런 것들을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증거 확보 과정이 중요합니다.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쉽게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해서 갖고 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집합 건물에서 네. 집단으로 하자 소송을 제기한다면 네. 언제 하자가 발생했는지, 네. 언제 하자 보수를 청구했는지 네. 이런 사실만 있으면 나머지는 이제 소송 진행 중에 네. 뭐 감정을 통해서 확보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자소송 감정이 되게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하자 발생이나 하자 보수 청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집합 건물에서는 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관리 주체가 문서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증거로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제 입주자 관련된 관리단이나 네. 주체들이 서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내가 이 건물이 상가 건물인데 네. 빨리 보수를 해서 장사를 시작해야 이득이 되겠죠.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네. 예. 그런데 하자 보수를 안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장사를 못 하니까 그쵸. 그만큼 손실이 계속 쌓이겠죠. 네. 그러면 본인이 본인 돈을 들여서 어. 이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럴 경우에 본인이 사진이나 동영상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는다든지 네. 이런 것만으로는 네. 법원에서 충분하게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증거 보전 신청을 해서 현재 상태에서 하자가 얼만큼이고 보수 비용이 얼마다 라는 것들을 미리 받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서 하자랑 그 손해액을 확정해 놓는다면 추후에 소송을 진행해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맞아. 그 증거 보전 신청 절차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면 네.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이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증거를 훨씬 더 잘 이용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절차를 꼭 이용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집합건물관리법상의 어떤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거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획소송이나 네. 집단소송이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 네. 정말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고 개별 세대 하나하나 하자를 따져보면 얼마 되지 않는 액수이기 때문에 굳이 그 돈 들여서 그 돈을 받으려고 네. 소송을 하겠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개별적으로 소송을 들어오는 경우는 없고 준공이 뭐 얼마 지나지 않은 뭐 2년, 3년 된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자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채권 양도받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집에 작은 균열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 개인들이 그것을 주장하는 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네. 모아서 이렇게 많이들 한다는 그런 네, 취지시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자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우리 오늘 나눴던 얘기를 조금 정리해서 한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하자 소송에서 승소를 하려면 일단 내 집에 발생한 내가 생활하고 있는 건물에 발생한 결함이 법률상 하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하자가 담보 책임 기간 내에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적절한 증거 방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자가 맞는지 네. 그 하자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있는지 네. 그것을 증거로 잘 확보했는지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유돈 로우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